좀 이게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안 만나보시면 이런 판독 기준이 사실상 좀 힘듭니다. 왜냐면 다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그런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마련을 했고, 예전에도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반문화. 좀 이게 사람마다 좀 갈리는 얘기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은 다 들고 왔습니다. 일반인 여부 판단 기준. 과연 어떤 기준이 있을까? 8개의 기준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3개 이상이면 100%입니다. 100%라는 말은 좀 그런가요? 98.8%로 하겠습니다. 저기 근데 조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오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아이폰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가? 구형 모델은 괜찮다. 베트남 애들이 아이폰 최신 모델을 사용하려면 물론 저기 가로 열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찐 부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찐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뭐가 됐든 찐 부자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어떤 기준으로 가면 되냐면, 찐 부자들도 많죠 여기서. 근데 대부분 그런 찐 부자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잉어를 키운다거나 그 다음에 가업을 막 예를 들어서 호텔 관련 가업을 잇는다거나, 제 주변에 있는 찐 부자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썸 탔던 다낭이었던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기 다낭 옆에 후에에 호텔 사업을 크게 한대요. 그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자기 집이 풀빌라고 거기서 잉어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잉어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라고 하니까 사람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얘는 찐 부자다. 하지만 제가 이제 썸을 타다가 끝났던 이유는 너무 부자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아이폰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가? 아이폰 최신 모델을 쓰려면 이 나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될까요? 아이폰을 대략적으로 200만원이라고 할까요? 근데 얘네들도 그건 있어요. 그 할부는 있습니다, 핸드폰. 근데 얘네들이 할부를 2년 한다고 쳐도 한 달에 거의 10만원 이상의 돈인데 그거를 핸드폰에 지르는 친구들은 물론 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의 소득 자체가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에 걔네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해가지고 좀 급여를 많이 받는 친구들, 한 달에 2천만 동 이상, 1,500만 동 이상 받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런 가족에 대해서 돈을 안 보내고 해도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런 케이스들은 잘 없죠, 사실. 남친구가 사준 게 아니면.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가? 저기 오타들이 좀 있어요. 새벽에 높게가 아니고 늦게입니다, 늦게. 베트남 친구들이 정상적인 일어나는 친구들은 진짜로 서비스업에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 아침 출근 저녁 퇴근입니다. 주 6일. 이건 거의 고정값이에요. 반문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 패턴을 벗어나는 친구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정상적인 친구들은 전부 다 아침 8시, 좀 좋은 회사는 아침 9시, 그리고 6시 퇴근, 7시 퇴근이 정석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애들의 성인 여자,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애들의 70% 이상이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잘로, 페이스북 등 SNS가 너무 횡한가? 저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진짜 페이스북을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이고 진짜로 SNS를 좋아하고 나쁘고 떠나서 지네들의 삶과 일거주 일투족을 다 올립니다. 근데 SNS가 횡하다 그러면 뭐다? 보통은 계정이 여러 개인 거죠. 즉 반문화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면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SNS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SNS에 자기 수영복 사진 및 속옷 사진이 올라와 있는가? 물론 수영복 사진이나 속옷 사진 한두 개는 껴있을 수 있죠. 인플루언서 애들. 그게 아니라 무언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 흔히 저기 이제 오타입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를 상품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4번은 제가 봐도 근거가 좀 약한 거고, 근거가 좀 강한 거는 1번이랑 2번이랑 그리고 여기 5번 그리고 8번이 최고입니다. 또 7번 중에 한국 계좌가 아니고 한국 계좌입니다. 한국 계좌가 있으면 진짜로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냐?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가? 저것도 사고예요, 사고. 여자애들이 대학생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월세를 같이 쉐어하면서 사는 거는 이 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 아끼려고 월세 살지 좀 사치 부리려고 월세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서. 근데 보통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특히 호치민도 좀 많은데 월세 막 1,500만 동, 2,000만 동짜리 집에 2명, 3명씩 살고 그래요. 그럼 기본빵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동을 버는데 집세로 한 달에 1,000만 동을 부담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것들, 본인들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월세를 살고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보통은 남들보다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애들이 돈도 벌고 하니까 사치도 부리고 싶고 하니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살고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SNS에 고가의 선물들을 받는 사진을 올리는가? 이건 좀 대놓고 하는 애들입니다. 주로 로컬 가라오케나 진짜 고수익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목걸이 받은 거, 금팔찌 받은 거, 핸드폰 받은 거 이런 거 엄청 올립니다. 얘들은. 무슨 뜻이냐? 야, 너도 줘 라는 뜻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7번은 좀 센데 카카오톡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인데 한국인이랑 일한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깔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전부 다 한국인들이 다들 잘로로 업무 소통을 하는데, 카카오톡이 있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인을 응대로 해야 하는 그런 업종에서 종사를 했거나, 아무튼 카톡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정상 참작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 한국 계좌는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얘네가 한국 계좌를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 보통 한국 계좌가 어떨 때 있냐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뭐 다국적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쪽 반문화 일을 하거나, 아무튼 좀 특별한 루트를 거쳐야지 한국 계좌를 갖고 있는 게 많고, 물론 부모님이 한 분이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이 베트남 사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계좌가 있으면 거의 진짜로 높은 확률을 보시면 돼요. 자기 명의로. 자, 그 다음에 8번도 굉장히 강한 근거인데, 가슴 성형 수술을 했는가? 얼굴이야 할 수 있어요. 얼굴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요새 미에 대한 그런 관념 자체가 좀 바뀌어서 많이 하는데, 가슴 성형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젓을 극혐하는데, 여자애들이 대부분 말하는 이유가 에코든 가라오케든 일단 가슴이 크면 성형이든 아니든 초이스가 더 잘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가슴이 크면 초이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라오케든 에코든, 사진 초이스든 현장 초이스든 가슴이 크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데, 베트남에는 가슴 성형 전문의라는 개념 자체가 50명이 안 돼요, 지금. 베트남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속된 말로 야매로 많이 수술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친한 여자애가 수술을 해서 제가 만지러 가봤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한 1억 동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550만원 정도 되겠죠, 지금? 근데 얘네가 1억 동이 어딨어요, 형님들. 정상적인 애들이. 일단 돈도 돈이고,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하면 한두 달은 누워 있습니다, 보통. 아니, 일반인들이 돈을 1억 동 내고 어떻게 회사를 한두 달 쉬면서 누워 있습니까? 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야매로 받아야 돼서 실제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리스크를 좀 안으려고 하는 거는 뭐가 됐든 확실한 목적성을 가진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비용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본인이 한두 달 누워 있어야 되는 부분이든. 그리고 제가 이게 다나에 좀 친한 여자애가 얼굴이 좀 이쁘장한데 피부도 진짜 좋고 하얗고 해서 제가 좀 자주 만났던 애가 있는데 가슴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한테 가슴 수술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해가지고 지금 한 2달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봤는데 모양은 뻥긋하고 예뻐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매력이 좀 더 퇴색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낭에 나름 되게 큰 병원이 2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했고 진짜 한 2달을 누워있더라고요.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벌어둔 돈으로 쓰는 거고 뭐 술은커녕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 모양 예뻐 잘 된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데 뭐 눈앞에서는 예쁘다고 하죠. 근데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이 그런 시간적인 공백이나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냐? 아니란 얘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얘네들도 겁이 많은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리스크까지 안으려고 하냐?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면 여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비키니 모델들 쭉쭉빵빵 언니들은 수술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인스타 팔로우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 보면 그냥 빈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비용이나 리스크를 안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렌타턴 노미오다의 금액 얼마인가요? 보통 60불에서 70불 사이인데 그 구성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싸면 세금이 10% 추가로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주만 무제한이고 소주 같은 경우에 인당 한 병. 근데 70불이면 맥주 소주까지 무제한인 곳들 뭐 세금이 미포함 이렇게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판을 확인하시고 기준만 잡고 가시면 돼요. 60에서 70불. 저렇게 150에서 200만 동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러로 알려드렸고.